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슴 아픈 게 남편 생일이 되면 우리가 그 일본에서 오늘은 아버지 생일이다 하고 그날은 무조건 상에 앉아요. 앉는데 아무것도 상호에 넣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그날은 저녁을 굶어요. 모두가. 아버지가 생일상을 받고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날을 추억만 하죠. 하고 저녁을 모두가 굶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안하고 우리 아들, 딸은 아버지 생사도 모르고 살아있다면 식사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한 끼만은 자식으로서 먹는 게 제스럽고 그러니까 그날 한 끼는 우리가 굶는 게 아버지 생일을 우리가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참 우리 아이들한테는 미안하고 또 제가 2018년까지 편지를 보낼 때 제 남편한테 계속 그렇게 했어요. 살아서 자식들이 큰 모습을 꼭 봐야 된다고. 그게 하나는 그 땅에서 죽지 말라고. 그 모조리들 바보들 손에 목숨을 빼앗기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못 쓰잖아요. 그 모조리들 손에 죽지 말라고 하는 그걸 애둘러서. 네, 애둘러서 아버지로서의 할 수 있는 의무는 자식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 목까지 합혀서 훌륭하게 최선을 다해서 키울 거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그 사람이 고통이, 그 사람도 거기에서 자식들이 이제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을 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부모로서 고문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게 항상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형제들을 못 보는 것처럼 그짝현의 형제들도 피가 끓고 애가 타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은 한국 분들이 저를 나쁘다고 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한국의 어느 한 분의 대통령님은 정말 그 모든 걸 좀 내려놓으시고 통일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게 지금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가 아닙니까? 이게 좀 어떻게 통일만은 좀 해주시고 저희와 같은 이런 그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라는 시스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는 활동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데 정말 통일만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는가. 전 정말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또 모두모이자 단체의 사무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그 단체의 대표로 계신 가와사키 고 선생님을 비롯해서 자녀분들을 북한에 두고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부모들의 심정도 또 얼마나 괴로울지. 그거는 저는 사실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월남 가족, 월북 가신 가족, 분들. 그분들도 이산 가족이 아닙니까? 네. 그다음 또 월남 하신 분들 이산 가족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북한으로 오신 분들 다 이산 가족이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참 어떤 때는 그 슬픈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그때는 거기에 그 눈빛과 그 얼굴이 애잔하고 참 슬프다 하는 걸 하면서도 그 심정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와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이해가 되고 제가 그때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못 해준 게 굉장히 죄스럽고 그래요. 그 아픔이라는 거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기 아픔처럼 와요. 내 상처가 여기가 이렇게 밴 아픔처럼 제한테 다가와요. 모든 이산가족 분들의 아픔이. 그러니까 정말 피를 나는 형제가 생사를 모른다는 게 우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에서 네. 일을 하면 필리핀 사람도 있고 뭐 베트남 사람도 있고 미국 분도 있잖아요. 네. 휴식 시간에 이제 케이타를 딱 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그러면 제가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무너져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식사 시간 혼자인 거예요. 왜냐면 그 필리핀 사람들은 그래서 휴식 시간 이게 우리는 이제 오후 시간에도 이제 3시가 되면 15분씩 이게 티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때도 앉으면 꼭 가족들에게 그다음 또 요즘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죠. 영상 통화를 이렇게 네, 너무 잘 돼 휴대폰으로. 있으니까요. 저는 그러면 그게 잊지를 못해요. 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리상가족이라는 게 참 저는 또 우리 형제들 특히 북한에서 그 부모님들이 그 신분이 제일 낮았지 않습니까? 네. 제일교포 출신의 자녀들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평생을 한 번도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 없은 것들이 그렇게 하고 죽는 게 죽을까봐 참 그게 용납도 안 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한 번은 행복이라는 걸 행복한 1분이라도 행복한 그 끝없이 무한한 행복이라는 걸 자유로운 행복을 한 번 그걸 체험하고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죠. 그래 제가 또 이런 활동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네, 지금 갖고 계신 이 괴로움을 지금 현재 하시는 인권 활동으로 승화를 하시는군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이 조금은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의 민주화에 한 발자국 한 1초라도 빨리 하는 그러한 데 일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격상으로도 체력상으로도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러한 제목이 못 돼요. 저는 정말 어떤 성격이냐면 하루 종일 집에서 네. 이렇게 양말을 깁고 밥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전 재산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땅은 또 북한과 달리 그 일하면 굶으면 안 죽지 않습니까? 저는 배불리 먹고 싶지도 않아요. 북한에서 지금 우리 동포들이 뭐 그렇게 굶고 있고 세계에 또 얼마나 아직도 수많은 네.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배불리 먹고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거기서 집안에서 조용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양말 깁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책을 읽고 싶고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행복했다고 생각하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벌어서 또 버는 일부는 또 단체 활동에 내놓고 또 지금 건강치 못한 우리 아들을 케어하면서 또 저도 몸이 일본에서 북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지금 이게 N쪽에 마비가 약간 있어요. 네. 이 경추를 다쳐서 그래 N쪽에 엄지발은 신경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 이번에 3월 달도 일하다가 쓰러져서 이거 삐리삐리해서 병원도 왔다 갔다 네, 하시고 실려가서 그래서 그런 상태고요.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조금은 그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또 활동을 함으로써 내 형제를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북한의 민주화도 오고 그러지 않겠나 하는 저 딴의 위안이죠. 제가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마는 그래서 제 자신이 한쪽으로 자기 자신을 위안을 그런 측면에서 위안을 하려고 또 제가 하는 부분도 있겠죠. 사실은 제가 김홍화 선생님을 저번에도 뵀었고 이렇게 뵈면서 정말 조용하신 분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한 발 한 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저 에너지가 도대체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의문이 조금 네. 풀리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제 아이들한테 또 저희 후대들한테 제가 선배로서 조금은 좀 나은 한반도를 저는 어릴 때 어른이 참 싫었어요. 어릴 때 네. 어른이 저를 괴롭히잖아요. 같은 유치원에 동무의 엄마가 저를 밀치잖아요. 갑자기 이유 없이. 놀라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 아이를 칵 밀치면 갑자기 그러면 얼마나 그 아이가 그것도 자기 아이가 있는 부모가 엄마가 또 학교에 가면은
공부를 하면은 너 같은 출신 성분이 뭐 공부를 하는가 하고 또 어른이 저를 때리잖아요. 또 같이 잘못을 했는데 누구는 저만 덜 또- 혼나고 누구는 많이 저만 혼나고. 또 많이 그러고. 저는 참 어릴 때 이 어른이라는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 참 생각했어요. 제가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어른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딱 정해 지어진 게 이 세상에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제는 어른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은 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제가 뭐 배운 아직도 지식도 뭐 아직 깊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저희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어른으로서 조금은 무엇인가 이 지구상을 조금 아름답게 하는 그게 조금은 이바지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또 하고 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일본에서는 특히나 이 사회 활동을 한다는 게 한국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본이 어떠냐면 일본이라는 걸 가면은 그냥 여행을 갔다 오시면 일본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딱 하면 제일 차별을 많이 하는 게 한국, 조선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 사람도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외국인이라는 건 사실 저희끼리는 다 이제 알아보죠. 근데 네. 일본인하고 한반도 사람은 크게 얼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제 우리 직장에 딱 있으면 베트남 사람, 이거 뭐 무슨 필리핀 사람, 네. 얼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오모테나시라는 게 뭐 이게 친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요. 근데 이제 저하고 탁 봤는데 얼굴 상 봤는데 같은 일본인인가 해서 탁 말을 했는데 이게 일본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이다. 이러면 그 순간부터 딱 그게 아직 좀 남아있군요. 남아있어요. 네. 특히 요즘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분들은 질투. 인정을 못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분들이 계시다고 우리보다 들었어요. 우월해지는 그 인정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게 굉장히 짙어요. 뭐 일부 서수겠지 아니고 그게 짙어요. 보면. 근데 제가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살아보니까 그 섬나라가 아니에요. 1년에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그 경제력을 유지하고 그래도 그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과 위대한 부분을 저는 같이 이해를 하죠. 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차별을, 그러니까 북에서도 차별과 싸워 오셨는데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일생 동안을 차별과 네. 싸우고 계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유럽에 나가면 또 아시아진 차별이 있다 하는데 저는 무엇인가 차라리 먼 나라면 먼 나라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문화를 모르니까 뭐 유럽 사람들이 또 크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저는 어쩐지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가만히 직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이 조상을 따져보면 이게 같은 조상이 아닌가 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같겠죠, 뭐. 실제로. 예. 근데 이런 같은 사람들이 제일 가깝고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잖아요. 북한처럼. 그 아주 무식한 차별. 이게 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나라에 가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이 가까운 나라고 그런 데서 조금 오히려 더 섭섭하죠. 그러니까 이게 탈북민들이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같은 조선말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조금 이렇게 차별을 맞지 받는다고 않으면 느끼시는 부분이 분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사람은 그런 섭섭함이 쌓이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다시 아이덴티티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만 현재도 방황을 계속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조금은 잠잠해지셨는지 현재 마음은 어떠신가요?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 한국인이다, 뭐 북한 사람이다, 뭐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지구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또 북한에서 태어났다 해서 지금 그렇게 가슴 아픈 부분은 있지만은 그렇게 후회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의 그 가슴 아픈 37년이 저한테 준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또 이 계시는 분들이 그 깨닫지 못한 그 굉장히 가치가 있는 네. 그 가치가 있는 깨달음이 또 저한테는 있었어요. 있고 지금 현재도 있고 또 계속 아직도 또 어느 순간에 그 깨달음이 또 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북한에서 태어난 걸 그렇게 후회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슴 아픈 거야 어떡하겠어요. 기억이 되죠. 이 이마가 이렇게 터져서 피가 잘잘 흐르고 거울을 보면 이 상처가 볼 때마다 기분이 그 부분이 흉터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또 지금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공존하면서 가고 있어요. 아이덴티티는 이제는 그렇게까지 방황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뭐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저도 일본에서 보면은 경제의 글로벌은 많이 됐는데 정치와 인간의 휴머니즘의 글로벌은 뒤따라가는 것 되어 있지 같아요. 않아요. 예.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편안하고 또 그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가까워져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리고 또 처음에 불편했던 다른 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그게 재밌구나 이해하려 하고 그게 어떤 전통에 의해서 왔을까. 우리가 이렇게 봉선화를 이렇게 봉제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그 문화는 어떤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을까 하고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겁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점점 이 밑에 세대로 갈수록 어떤 차별 문제라던가 아이덴티티 문제는 점점 옅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풀리지 않는 문제는 저 북한 놈들이겠죠. 그렇죠.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고민하는 과정이 인간의 숙성의 저는 한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단히 갈등도 하면서 또 글쎄 그 해답을 어떻게 찾는가 하는 거는 제 자신이라 해서 반드시 저하고 같은 대답이 찾지 않아도 저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훗날에 어떤 해답을 찾을까 하는 부분도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무겁게 아이들한테도 기대지 않아요. 개인적인 어떤 앞으로의 목표랄까요? 소망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요? 많죠. 저는 참 제가 참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또 책에 대한 책 사건으로 2번 목숨을 잃을 뻔했고요. 이제 왜 써냐면 제 인생에 처음에 영향을 준 게 책이었어요. 그때 그 책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참 지금의 모습도 아니고 살아 있어도 아주 추한 지금보다 더 추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고 북한에서의 그 생활도 돌이켜보면 굉장히 부끄러웠을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지금도 북한에서의 생활을 돌이켜봐도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남들은 어떠는지 몰라도 남들은 또 저한테 욕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 자신이 스스로 저를 돌이켜볼 때 그래도 하는 부분이 그 책과의 만남이었고 쭉 책이 저한테 준 영향이 많았어요. 북한에서 그 몇 권 안 되는 책 속에도. 그러니까 저는 소원이 있다면
누가 저한테 이렇게 모기처럼 저를 먹여주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보리차 한 잔을 넣고 여기에 베토벤이나 차이콥스키나 그 음악을 흘러내보내고 책을 원 없이 보다가 죽었으면 그게 하나의 좀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은 그래서 저희 아들이 몸이 많이 아파요. 북한에서 4살 때 영양실조 걸려서 살아있는데 지금도 많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때 영향으로. 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 착하게 살자고 하는 게 다른 욕심 아무것도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보다는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때 우리 할머니 그 남은 인생 그걸 보고 아 이게 자식이 먼저 가는 게 불효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가 그때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 아들이 내보다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또 하나 있다면 그래서 원 없이 인간 세상에 그래서 평균 수명만큼은 살고 행복하게 하늘나라 저한테로 와주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래 또 많죠. 그래서 뭐 매일 이렇게 적어요. 시간 있으면 일기 쓰시나요? 써요. 뭐 별거 다 해요. 시도 쓰고 일기장이 남한테 보이진 않죠. 부끄럽지만은 그 시도 쓰고 거기다 막 이렇게 욕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기는 노색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제가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겠는. 나만의 대나무 숲이군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떨 때는 그걸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 엄마도 이해하고 한 여성의 운명도 이해하고 그래 엄마 죽은 다음에 보라고 제가 그래요. 또 일본으로 북한을 탈출하신 후로 15년째 지금 남편분을 기다리고 계신데 언젠가는 꼭 남편분도 만나셔야죠. 네, 그래서 참 이게 혼자 있다는 게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상하게 본의 아니게. 저는 그래요. 뭐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집착이 심해요. 제가 제 17살에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아버지하고도 아직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분들을 제가 마음에 항상 이렇게 두고 있음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감정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양심에 벗어나려고 할 때 그분들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많이 잡아주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붙잡아 두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저희 남편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족이 통째로 못 움직이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남편이 움직였는데 도중에서 붙잡힌 거예요. 보이브에.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가고 싶은데 아이들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시죠. 이렇게 강물에 엄마하고 남편이 떠내려가면 누구 쪽을 손을 잡겠는가 하고. 누굴 구할 거냐. 근데 제가 그런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멀리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혼자 남아서 그 간방에 보이고 지옥 같은 데 떨어졌을 그때의 공포와 쓸쓸함과 허전함과 소속 그걸 어떻게 제가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죄인인 거예요. 아니에요. 남편분도 모두가 다 그렇죠. 탈출한 것에 그렇죠. 대해서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다린다는 걸 알면은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포기해서 북한에서 포기해서 임차 그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그 병이 오고 또 오래 못 살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포기를 할까봐 여기에서 내가 악착같이 그 결혼을 얼굴 보고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얼굴을 보고 결혼을 깨자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라고 제가 편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여기서 아이들 키우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감사하게 옆에서 힘들게 아이들 키운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또 그래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미터면은 저는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좁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활발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제가 그걸 이렇게 사람이랑 다 자기 그릇이 있잖아요. 제가 그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활동도 제가 스트레스 되는 게 제 성격이 안 맞는 지금 걸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아니, 누가 그거를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저 제가 그 어르신들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이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집착도 있고 또 북한이 아니고 그 중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마 덜 했을 텐데. 100번도 이전에 리혼도 하고 뭐 했겠죠. 그게 그 땅 인간 지옥이잖아요. 또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또 아프리카도 전화는 돼요. 이건 유일한 이런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내 하나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저 땅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내가 그걸 만나야 되겠고 이러한 좀 무엇인가 기대도 앞으로 내가 탈출을 하면 그래도 그 땅에 든든히 나를 받아줄 사람도 있구나는 그 받아줄 사람도 없으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몸으로 북한을 탈출해도 내가 언젠가 탈출하면 저 땅에 나를 그래서 눕혀주고 받아줄 사람이 한 사람은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라 하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러니까 악착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래서 죽으면 안 되겠다. 빨리 끝나게끔 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네. 평소에는 이제 활동가로서 또 모두모이자 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인터뷰를 주로 하셨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또 남편을 10년 넘게 기다리는 한 아내로서의 삶, 또 이 정체성 문제를 현재도 이렇게 겪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김호아님을 오늘 뵌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모든 분들이 뭐 실향민 분들도 탈북민 분들도 통일을 염원하시겠지만 정말 더더욱 통일에 대해서 염원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먼 목표는 통일이지만 가까운 목표는 정말 2018년까지는 편지도 주고 받으셨었으니까요. 네. 정말 코로나가 뭐 조금 괜찮아지면 정말 편지만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 코로나라는 장애로 편지를 못 받고 국제사회가 이렇게 인권 문제가 이제는 휴머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옛날보다 2차 세계대전보다도 많이 발전돼 이제 그 성숙된 수준에 왔는데도 이게 이렇게 저희 같은 뭐 영상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 종이 한 장의 글자도 못 받아보고 이렇게 생사를 하기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정의의 정의가 굉장히 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후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제사회가 꼭 힘을 모아서 북한 사회에 이 길을 빠른 시일 안에 헤쳐주셨으면 저희와 함께 헤쳐주셨으면 하는 걸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영상통화를 하는 현재입니다. 가장 가까운 북한에 있는 가족분들과 영상통화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말 편지 한 장 주고받을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야기가 서툴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